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좋아하는 중개사과. 그렇죠? 자,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자, 문제집부터 볼게요. 문제집 몇 페이지? 320페이지. 자, 권리관, 아? 100 몇 페이지? 거기는 했는데? 아, 요약집. 요약집은 103페이지. 맞아요. 네, 요약집은 103페이지고, 문제집은 320. 320페이지 봐주세요. 이제 권리관계 할 차례죠? 예, 이제 요약집 간단하게 봐주세요. 103페이지. 자, 우리가 물건 하나 중개하려면 뭘 조사를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기본적 사항. 자, 기본적 사항을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조사할 것이 뭐가 있어요? 권리관계. 무슨 관계? 권리관계. 그 다음에 조사할 것이 뭐가 있어요?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자, 공법상 이용 제한하고 거래 규제를 조사해야 되고, 또 조사할 것이 상태, 입지, 환경. 자, 물건은 상태 조사를 해야 되고, 환경 조건 조사를 해야 되고, 무슨 조건? 입지 조건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사할 것이 뭐가 있어요? 조세. 조세는 조세인데 무슨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사할 것이 거래 예정 금액. 그러니까 이거 조사하면 다 끝나요. 이걸 조사하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서 쓰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하나씩 들어갈게요. 오늘 배울 것이 이제 권리관계죠? 예. 그럼 권리관계는 뭘 떼어보면 돼요? 자, 공시된 권리는 뭘 떼어보면 된다? 등기상 증명서. 그랬죠? 미공시된 권리는 현장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된 권리하고 미공시된 권리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미공시 권리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 모르겠어야 돼?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것은 무조건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점유권 등기부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유치권은 안 나옵니다. 법정지상권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등기부에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임차권이 있어요. 등기되는 임차권이에요? 등기되지 않는 임차권? 않는 임차권. 자, 이것은 직접 조사. 무슨 조사? 직접 조사. 현장 조사 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등기부에 나온 것은 등기부 볼 줄만 알면 되죠. 그러면 등기부가 어떻게 편제했는 거 알고 있어야 되죠? 자, 표제부하고 또 각부하고 을부. 자, 표제부에는 뭐가 등기된다 그랬어요? 자, 소재지, 면적 등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가 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건 이미 대장을 통해서 조사했어, 안 했어? 네. 그럼 불일치하면 뭐가 우선? 대장. 자, 물적 사항은 대장이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각부에는 뭐가 등기됩니까요? 소유권하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환매. 이런 건 전부 다 어디가 나와? 각부. 그럼 을구에는 뭐가 나옵니까? 소유권, 외유 보유. 제한물권에 관한 사항이 등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제한물권을 제한하는 사항, 제한물권에 대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건 을구에 나오죠? 예. 그러면 또 제한물권은 또 둘로 나눠죠. 영위물권하고 무슨 물권? 담보물권. 그러면 영위물권은 등기되는 권리가 어떤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렇죠? 담보물권 중에 등기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저당입니다. 그럼 유치권은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채권 중에서 을구에 나온 것이 부동산? 부동산? 임차권.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고 확인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하면 되는데, 예. 이제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요약집 보세요. 103페이지. 맨 위에 등기부 조사 나와 있죠? 네, 첫째 줄 보세요. 등기 권리 수는 등기 전후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쳤어요? 그리고 동구에서 한 등기는 뭐가 빠른 거? 순위번호. 별구는 저수. 그럼 이거 어떻게 암기해야 돼? 동순, 별정. 이렇게 암기해 놓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거기 여기 다 적혀 있는 내용들이요. 한번 봐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문제 좀 풀고 들어갈게요. 자, 문제집 17번부터 들어갈게요. 다음은
자, 17번 3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개업공인 중개사가 중개를 하면서 의뢰인에게 부동산 관련 권리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물었죠? 네. 유치권자는 누구에게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아요? 네. 그 이유는? 물권이니까. 원리는 간단해. 물권. 그 다음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되고 현재 채무액까지 조사해 설명해 줘야 할 의무는 없다. 맞습니까? 네. 맞고. 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 현재 채무액을 잘못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맞아요? 네. 근데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되죠. 근데 의뢰인들이 실채무액을 물어올 수도 있죠. 근데 잘못 가르쳐주면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맞고. 자, 압류 등기된 부동산, 강제정매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 불가능해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개공이 중개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건 될 수 있으면 안 한 게 좋겠죠?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실체상 소유권 입증이 어려우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 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습니다. 시효 취득. 자, 뒷배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 체크를 합니다. 19번. 다음은 자, 개업공인 중개사업 중개물건 조사 확인해서 판례의 내용. 그래서 우리가 단원별로 판례들이 한두 개씩 들어있죠. 판례 관련 내용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틀린 걸 골라라. 중개 대상으로 현황을 측량까지 해서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습니다. 2번. 개공이 설명을 공법상 이용 제한이랑 행정법규상 일반적 이용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맞습니까? 네. 예. 자, 대상 부동산은 상세한 법규 적용까지 설명해야 한다. 맞아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 매물이 개발 제한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위치하는 건지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예,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다, 개발 제한 구역이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돼. 근데 법 조문까지 들이대면서 설명할 의무는 있다고 없다. 그거 띄세요. 상세한 법규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거 판례 지문이요. 알고 있어야 돼. 이제 2번이 틀렸고. 자, 3번 아까 한번 나왔죠? 개공은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그 채권 최고액을 조사 확인하여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 피담보 채무까지 조사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으나 잘못 설명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네. 이건 아까 한번 나왔고. 자, 등기 권리증 동그라미. 자, 등기 권리증은 당사자 본인 증명이나 그 처분 권한 유무 확인 등을 위해서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그렇게 나와있죠? 개공은 의뢰인을 잘 알지 못한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그 소지 여부, 즉 등기 권리증 소지 여부를 확인, 조사할 의무가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게 이제 성관주의 의무입니다. 그죠? 예. 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개공이 확인 설명할 권리관계 중에는 물건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이 된다. 이 지문 맞았어요? 네. 맞습니다. 권리자 동그라미 쳤어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전속 중개 계약을 맺으면 정보 공개하라 그랬죠? 네. 권리관계는 설명하되 각 권리자 주소 정보 인적 사항은 설명 공개해서는 아닙니다. 근데 확인 설명은 권리관계 설명사항에 들어가죠? 네. 그러면 인적 사항 설명사항에 들어가? 네. 갑자기 조용해지네.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그러면 인적사항 중에서 권리자가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이해됐어요? 감이 안 오나 봐. 오신 분도 있는데 안 오신 분도 지금 반이나 돼. 요약집 50페이지 봐봐요. 자, 요약집 5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자, 그냥 들어. 없으시면 그냥 들어도 돼요. 자, 전속 중개 계약을 맺으면 정보 공개 사항이 두 번째 칸에 있죠, 도표. 권리관계. 근데 인적사항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나와 있죠? 네. 오른쪽 확인 설명은 권리관계 설명사항에 들어있죠? 네. 그래서 내가 인적사항 설명한다고 적어놓으라고 했죠? 네. 그 적혀 있어요? 네. 그러면 인적사항이 뭐 권리자, 소유권자가 누구? 그죠? 네. 그래서 설명은 권리관계, 즉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설명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19번이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5번이 권리자. 권리자 동그라미 쳤어요? 예, 권리자도 설명사항에 들어가.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323페이지. 다음. 개업공인 중개사의 실무상 행한 내용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옳은 걸 골라주세요. 틀린 거. 옳은 거. 자, 등기부 각구에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고,
을구에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권리 순위는 순위본에 의한다고 설명합니다. 맞아요? 자, 이 지문을 잘 봐봐. 갑구하고 을구는 동구요, 별구요? 별구는 뭐가 빠른가? 접수번호. 접수번호입니다. 순위번호 틀렸고. 네, 2번. 자, 개공이 다세대 주택 동원해 있어요. 다세대 주택. 자,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면서 중개 대상물 도움성 중요하므로 등기사항 증명서 등 관계 서류로 지번까지만 정확하게 조사했다. 이 지문 맞아요? 틀렸어요. 만자가 틀렸어. 자, 만자가 왜 틀려요? 동호수까지. 자, 다세대 주택은 지번 플러스 동호수까지 조사해야 되고 다가구는 지번만 조사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세대이기 때문에 동호수까지 조사를 해야 돼. 만자가 틀렸고. 자, 3번. 임야를 중개하면서 자기 소유 임야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임야의 매수인이 분묘 기지권 부담을 받지 않으려면 분묘 이전하기로 특약하면 된다고 알려진다. 맞아요? 네. 자, 이것이 이제 좀 이따 분묘 기지권에 대해서 나온 내용인데, 자, 갑의 임야에 누구 분묘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제 갑의 분묘요. 갑 가족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 지문이 그거거든요. 근데 임야를 사고 팔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럼 이제 을이 샀다고 하자면 을의 임야에 묘는 그대로 놓고 갑의 분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지문이 그래요. 그러니까 매매할 때 분묘를 이전하기로 특약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안 하면 이제 갑이 분묘 기지권을 주장해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럼 을이 결국은 분묘 기지권 제한을 받는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분묘 기지권 부담을 받지 않으려면 분묘를 뭐 하기로? 이전하기로. 뭐 하면 된다? 특약을 하면 된다. 이해되셨어요? 예. 오, 되게 덥네. 자, 그래서 3번은 정답이고 4번. 가압류 등기 후 주택 세입자. 가압류 등기 후 주택 세입자.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대항력 인정돼? 왜 안 되겠어요? 자, 우리가 배울 때 자, 다음 주에 이제 경매를 배울 건데 경매에서 말소 기준 권리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자,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다시 따라해보세요. 저당 근저당. 압류 과압류. 그렇지. 저당 근저당. 자, 압류 등기하고 과압류 등기. 그 다음에 무슨 가등기? 담보 가등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보다 나중에 설정된 권리들은 다 인수가 돼요? 소멸이 돼요? 소멸이 됩니다. 이제 경매 들어갔을 때. 이해됐어요? 그럼 이 지문을 잘 보세요. 가압류 등기가 설정된 후에 뭐가 돼 있어요, 지금? 임차권이죠. 근데 주주를 갖췄다는 소리죠? 네. 그래도 이 경락이나 이게 대항해 못해? 못해요. 소멸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말소 기준 권리는 평생 써먹는다 그랬어요. 경매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그 중개업을 하게 되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는 무조건 숙지를 하라 그랬어요. 예,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보다 나중에 설정된 권리는 무조건 소멸이에요. 이게 대항 요건, 즉 주택의인도 주민등록을 갖추더라도 대항력 인정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래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보다 제3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격려했어. 그럼 가등기 효력은 상실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틀렸고. 그래서 20번은 몇 번 정답? 3번. 자, 뒷페이지 넘어오세요. 자, 22번, 23번이 이제 법정지상권에 관련 문제인데, 자, 법정지상권은 주로 어느 과목에서 나와요? 민법. 근데 우리 실무에서는 한 3년, 4년마다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해요. 우리 실무. 민법에서는 자주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두 문제를 실어 놓은 거예요. 법정지상권 관련 문제가. 전혀 안 나온 건 아니고, 뭐 한 3, 4년에 한 번씩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민법에서 공부 많이 하셨죠? 법정지상권. 자, 틀린 걸 골라라. 조용해지네. 자, 대지하고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자, 법정지상권은 일단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가 달라지는 경우 말하죠. 자, 그 건물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전세권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 설정자입니다. 그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저당무로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 신축한 경우에도 저당물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법정지상권 인정돼요? 네. 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임목,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맞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목에서도 나오고 있죠, 지금? 네. 네. 그다음에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다가 그중 하나가 매매 등, 매매 등 동그라미 일정한 원인으로 소유를 달리하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 특이하게 있는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해? 못합니다. 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매매 등, 그죠? 매매랄지, 뭐 공유물 분할이랄지 이렇게 경매 외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인정되는 것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근데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되죠? 그럼 있으면 인정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이 몇 번? 5. 5번입니다. 자, DP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25번. 25번 들어갈 건데, 자, 25번 보기 전에 요약집 보고 넘어갈게요. 분묘기지권하고 장사법, 묘에 관한 문제가 꼭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묘에 관한 문제가 꼭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혼용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분묘기지권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 있고, 아니면 장사법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묘에 관련 문거 간단하게 이론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뭐 알고 있겠지만 가볍게 잊어먹으니까. 자, 분묘기지권 의의에 대해서 서술로 하시오. 의의 한번 써보세요. 의의. 분묘기권 의의를 서술하라. 주관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울 때 2차는 논문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기억나? 그렇죠. 그러면 분묘기권 의의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써봐야지. 여기 탕청. 마이너스 10점. 마이너스 10점. 자, 막상 뭐 내용을 알고 있는데 쓰라니까 힘들죠. 자, 그래서 이제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야. 그럼 토지는 누구 거? 가구 거. 묘는 을 거. 그러면 을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럼 뭐하고 비슷합니까? 지상권. 그래서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이다. 의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자,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이다. 채권이 아니라 물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개념 끝. 자, 그 다음에 성립 요건. 자, 성립 요건은 몇 가지 방법으로 성립이 돼요? 세 가지. 토지 소유자가 뭐다? 자, 을이 갑을 찾아가서 묘를 쓸 테니까 허락을 해달라. 그러면 허락을 받아서 묘를 썼으면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거 분명히 성나요. 그럼 이때 지료 문제는 어떻게 해요? 약정하면 되죠. 기간도 뭐요? 약정하면 돼요. 그래서 합의해서 묘를 쓴 경우는 뭐 이런 문제, 큰 문제 발생하지 않아. 약정하면 되니까. 그러죠? 근데 승낙 없이 쓴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어요. 무슨 취득? 몇 년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함으로써. 그러죠? 그런 것도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한 번 했죠? 가부토지에 누구 분묘? 갑의 분묘. 갑의 분묘라 그랬죠? 갑의 분묘가 설치가 돼 있다가 토지를 팔았죠? 근데 묘에 대한 특약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을이 토지를 샀다고 보면은, 자, 갑이 분묘기지권을 주장해 볼 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면 을은 토지를 써야 되는데 묘 때문에 제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개공이 만약에 이걸 중개한다면 묘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줘야 돼, 안 해줘요? 해줘야 돼요. 그걸 안 하면 개공이 책임을 진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이 분묘기지권은 등기부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셋 중 하나 방법으로 성립이 된다는 거. 그러면 또 하나. 그럼 이렇다 해서 무조건 인정이 된 게 아니죠?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자, 본분이 있어야 되고 또 시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제목 옆에 시신 플러스 본건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쳐봤어요. 시신 플러스 뭐다? 본건. 그러면 시신이 없는 묘를 가멸하래. 이건 돼, 안 돼? 안 돼요. 또 평장 안 돼. 네, 그래서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본분이 공시를 해주거든요. 묘라고. 그죠? 그거. 그래서 셋 중 하나. 자, DP에 넘겨서요. 그 다음에 또 알아둘 것이 분묘 기지권은 범위. 범위는 이 기저부분만 미칩니까? 주위 공지까지 미쳐요? 주위 빈 땅에도 미칩니다. 미쳐. 먼저? 미쳐. 자, 그래서 양가로 3번 끝.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라야 돼요?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릅니다. 그러면 약정이 없을 때 문제죠? 약정이 없으면 수호 봉사를 계속하는 한 지속이 돼야 안 돼? 10년이든 100년이든 주장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자, 치료 문제. 치료도 마찬가지.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라요? 없을 때가 문제죠. 그래서 시효 취득 같은 경우는 판례에서 일반적으로 치료는 유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무상. 무상. 그래서 약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무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요약집 나온 내용이고 그 외에 몇 가지 더 설명할게요. 자, 이 네모안은 지금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새로운 분묘가 합장하기 위해서 들어오면 분묘기지권 인정해줘, 안 해줘? 안 됩니다. 자,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분묘가 이렇게 집단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네모안은 분묘기지권이 다 인정이 되고 있는데 6기가 있어요. 근데 이쪽 분묘를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럼 분묘기지권을 그대로 유지합니까? 네. 유지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장 그대로 유지가 돼.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이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어요. 그럼 이 부분만큼 분묘기지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분묘기지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그거 알고 있어야 돼. 중요한 것은 분묘기지권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장. 인정된다는 거. 밖으로 가면 안 돼. 그러면 하나 더. 몇 개 더? 하나 더. 자, 여기다가 후손들이 비석을 딱 설정을 해놨네. 설치를 해놨어. 비석을 조상 모시려고. 근데 제사 주제자의 의사에 반해. 그러면 누가 철거를 구하느냐 이 문제죠. 토지 소유권자가 소유권에 의해서 방해배제청으로서 철거를 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제사 주제자가 철거를 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 누가 해야 돼요? 제사 주제자. 소유권자는 필요가 없어. 지금 사용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제사 주제자. 제사 주제자가 철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의 판례.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올해는 뭐 장마가 별로 안 왔죠? 근데 장마철이 되면은 이 분묘가 실려 나갈 수 있어, 없어? 근데 6월은 있는데 일시적으로 봉분이 사라질 수도 있죠. 근데 아까 우리가 배울 때는 분묘기지권 봉분 플러스 시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원상 회복이 가능하면 분묘기지권 유지가 돼? 그런 경우는 유지가 돼. 일시적으로 멸시를 했더라도 원상 회복이 가능한 거 가능하다.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종손이 있고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으면 누구만 분묘기지권을 취득해요? 종손만이 취득합니다. 종손이 있고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으면 누구만? 종손만. 근데 종손이 즉 사망자, 영고자가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없는 무슨 사정? 특별한 사정. 이런 경우에는 영고자가 주장할 수가 있어. 근데 종손이 있으면 종손이 있고 분묘를 관리할 수 있으면 누구만? 종손만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는 거.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판례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분묘기지권 문제 한 문제 정도만 풀어볼게요. 자, 25번 문제. 25번 문제 보고 있어요? 옳은 걸 골라라. 1번. 자, 설치된 분묘의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기 때문에, 자, 허용된다는 말이 맞아? 틀려서 일단 허용되기 때문에 X. 자,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 기지권에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외에 사망한 다른 일방이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돼? 허용된다가 아니라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다. X. 됐어요? 예. 그 다음에 2번. 제사 주제자가 아닌 다른 후손이 분묘에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시설물 설치가 제사 주제자 의사에 반했어. 그럼 분묘가 있지 않은 토지 소유권자가 소유권에 의해서 방해 배제로서 그 철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한다 그랬어요? 제사 주재자. 이제 소유자는 관계없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제사 주재자이기 때문에.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분묘 수호 및 제사 주재는 원칙적으로 정손이므로 사망자, 영고자는, 이게 영고자가 주어인데 정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분묘 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정손이 있고 정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으면 누구만? 정손만이 분묘 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죠? 그러면 4번. 자,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추었을 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아요. 분묘 기지권은 생기지 않는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시신 플러스 뭐다? 공분. 두 가지 다 충족이 돼야 돼. 4번이 맞는 말이고. 자, 5번. 집단적으로 설치된 분묘 일부가 그 분묘 기지권에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 자, 분묘 기지권에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 밑줘보세요. 자, 아까 이야기했죠? 집단으로 설치되는데 분묘 기지권에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은 분묘 기지권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요? 있다. 있다 그래야지. 있어. 근데 불필요한 부분이 생겼다면 그 부분만큼 분묘 기지권은 뭐 한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끝. 자, 그 다음에 다시 역잡 들어갈게요. 장사법 한번 봐드릴게요.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묘에 관한 문제가 꼭 한 문제가 출제돼요. 분묘 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혼용해서 나올 수도 있고 독립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어렵지 않아요. 근데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자꾸 잊어먹으니까 그래요. 생소해서. 내용이 생소해서 잊어먹어서 그래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어디를 보고 있으면 됩니까? 들판. 자, 그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은 언제부터 시행된다고 했어요? 2001년 1월 13일 이후입니다. 이건 상식으로 알아야 돼. 그리고 국가가 설치 운영한 묘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걸 일단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돼. 국립묘지 같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공부할 것이 묘지죠, 묘지. 묘지는 크게 무슨 묘지? 공설묘지하고 사설묘지가 있어요. 자, 공설묘지하고 사설묘지가 있는데 공설묘지는 누가 설치한 묘지예요?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한 묘지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사설묘지는 누가 설치한 거예요? 개인. 그러면 종류가 몇 가지? 네 가지. 자, 개인묘지. 그럼 개인묘지 뜻이 뭐예요? 개인묘지 그렇게 말해? 일기분묘, 몇 기분묘? 한기분묘가 개인묘지요. 한기분묘. 자, 그 다음에 가족묘지는? 자, 그렇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사람을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거.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같은 구역. 됐어요? 그 다음에 정중문중묘지는? 자, 정중구성원을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묘지를 무슨 묘지? 그리고 법인묘지는 불특정 다수인입니다. 자, 불특정 다수인을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것을 말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책 순서대로 나가볼게요. 자, 매장을 한 자는 신고를 해야 됩니까? 허가를 받아요. 신고를 해야 됩니다. 며칠? 30일입니다. 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되 매장 후 며칠이네? 사전 신고입니까? 사후. 자, 화장은 불에 태워서 장사하는 걸 말하죠? 네. 자, 신고요, 허가요? 신고입니다. 이것도 신고인데 미리 신고. 근데 사전 신고요? 미리라고 적어볼게요. 그러면 개장은 신고요, 허가요? 언제까지? 미리. 개장도 미리입니다. 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인데 미리 사전 신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장 개념을 알아야 되잖아요. 개장이 뭐라 그랬어요? 개장 개념. 개장 개념. 자, 여기 개장이 뭘 것 같아요? 자, 처음 문제 알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아주 좋았어요. 자, 아주였어요. 자, 개장이란 말은 이쪽에 있는 이게 분묘입니다. 분묘 같아요? 예, 시체나 유골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뭐다? 개장입니다. 옮기는 거 개장. 자, 이쪽 분묘에 있는 시체 유골을 뭐 하는 거?
화장시켜 버리는 것도 개장. 자, 이쪽을 봉안시설로 옮기는 것도 뭐다? 개장. 자연장하는 것도 개장입니다. 이 개장 보면 상당히 광범위하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옮기는 거, 이장하는 거. 이것이 이제 개장인데, 그럼 이 두 가지는 옮기는 거, 화장시키는 거. 현존지 시장구수 구청장에 신고해야 돼요. 개장지 시장구수 구청장에 해야 돼요. 둘 다 해야 돼요. 둘 다입니다. 현존지 이쪽 시장구수청 이쪽은 양쪽 다 한다고. 그래서 이 현존지하고 개장지 시장구수구청 다 해야 되고. 그러면 자연정하거나 봉안시설로 옮기는 것은 현존지. 그래서 여러분 교재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기억하고 옮기거나 화장시키는 거. 현존지하고 개장지 시장구수 구청장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봉안시설로 옮기거나 뭐 하는 거? 자연장, 현존지.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둘 것이 사후냐 사전이냐 이걸 좀 신경 써줘야 돼요. 신고냐 허가냐 이거하고. 그렇죠? 그러면 또 정리 들어갈 것이 뭐가 있어요? 자, 개인 묘지를 설치했어요. 개인 묘지. 그럼 개인 묘지를 설치하면은 시장구수 구청장이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신고. 며칠이네? 30일이네. 사후 신고죠? 근데 가족 묘지, 정중 묘지, 법인 묘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시장구수 구청장이 신고요, 허가요? 허가입니다. 허가는 전부 다 사전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허가란 거, 신고가 아니라 뭐다? 이제 이거 힘들면 안 돼. 그럼 자꾸 잊어먹으니까 가족, 종중, 법인은 면적이 커요, 적어요? 그러니까 사전 허가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주의사항. 일단은 이제 이건 급선무로 알아야 되고, 자연장지가 있죠. 개인 자연장지, 가족 자연장지, 종중 자연장지, 법인 자연장지 있죠. 이거는 어디까지가 신고요? 자연장지는 여기까지가 신고요. 됐어요? 법인만 뭐다? 허가입니다. 또 신고도 또 나눠지죠? 근데 일단은 복잡하니까, 자연장지는 종중까지가 신고, 법인만 허가.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세요. 거기 유학집에 그렇게 정리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설치 기준 면적 들어갑니다. 이제 설치 기준 면적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데, 칠판에 다 적어볼게요. 자, 사설묘지 설치 기준 면적은 어떻게 해요? 설치 기준 면적, 개인 묘지는 얼마?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가족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여기는 1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여기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다 이해하는데 법인만 이상이에요. 그럼 면적이 커요, 적어요? 커요. 그럼 어떻게 한게 알았어요? 30, 100, 1000, 10만. 어떻게 한다? 30, 100, 1000, 10만. 집에 갈 때도 30, 100, 1000, 10만. 학원 올 때도 30, 100, 1000, 10만. 커피 마실 때도 30, 100, 1000, 10만. 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 근데 이제 외워놨는데 적용을 못하면 또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1기당 점유 면적 있어요? 네. 한 기당. 분명 한 기당 점유 면적. 자, 개인 묘지는 똑같이 얼마?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 나머지는 10. 합장했을 때만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10, 15입니다. 10, 15. 자, 그래서 이제 개인 묘지는 일기 분묘가 개인 묘지라고 했잖아요. 똑같이 30이고 나머지는 10. 합장만 15. 그럼 공설 묘지는 설치 기준 면적은 얼마? 없어요. 규정이 없어. 규정이 없고 점유 면적만 얼마? 10, 15. 됐어요? 점유 면적은 똑같아요. 공설도. 그 다음에 분묘의 형태가 나왔어요. 분묘의 형태는 어떤 형태가 있어요? 자, 봉분하고 평분 있어요? 높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높이. 여기는 몇 미터? 1m. 여기는 50cm를 초과해서는 아니. 높이. 그러니까 왕릉처럼 한 20m, 30m 쓰면 돼, 안 돼? 안 돼. 1m. 평분은 얼마? 50cm. 그 다음에 봉안묘 높이는 70cm 동그라미 치세요. 면적은 2m가 아니라 2제곱미터. 2제곱미터. 아주 좋았어요. 봉안묘 높이는 얼마?
70. 그죠? 면적은 2제곱미터 동그라미 쳤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리 제한. 이 거리 제한이 또 최근에 바뀌었잖아요. 거리 제한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자, 개인 묘지하고 가족 묘지가 있어요. 둘씩 나눠집니다. 개인하고 가족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 예정지역으로부터 몇 메타? 200m 떨어진 곳에 설치하라 그랬어요. 자, 도로 주변에 설치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20호 이상 인가, 학교, 공중,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로부터는 몇 메타? 300m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하라. 됐어요? 근데 종중하고 법인 묘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는 도로, 철도, 하천, 예정 얼마? 300입니다. 떨어진 곳에 설치하라. 이걸 도, 철, 하, 예. 그 다음에 20호 이상 학교, 공중 이것은 500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알아두셔야 되겠고. 됐어요? 예. 거리 제한 끝 D점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묻힐 수 있는 기간 있잖아요. 분묘 설치 기간. 우리가 묻힐 수 있는 기간은 몇 년? 30년입니다. 근데 이 기간은 공설이든 사설이든 똑같아요. 공설이든 사설이든 똑같아요. 그러면 연장 가능해요? 몇 번? 몇 년씩? 30년. 그러면 원래 30년에다가 한 번까지 가능합니다. 자, 한 번 연장 가능해요. 그러면 최장 몇 년? 60년까지. 그래서 이제 연장하면 60년까지로 묻힐 수 있어요. 됐어요? 근데 연장 기간이 길면 조례로서 단축할 수 있어요? 조례사항입니다. 법령사항이 아니고. 단축 가능하는데 몇 년에서 몇 년 사이? 5년에서 30년 사이. 됐어요? 네. 조례로서 단축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이게 종료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이내. 종료된 날부터 몇 년 이내? 매장된 유고를 화장하거나 뭐 해야 돼? 봉안시설로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 옮겨야 돼. 화장하거나 봉안. 몇 년? 1년.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해되셨어요? 자,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처리 등 그랬죠. 자, 이건 어디다 적어볼까? 여기다 적어봐.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가부 토지에 누가 분묘를 설치했어요? 승낙을 받고 썼어요? 받지 않고? 받지 않고 썼어요.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 입장에는 화가 납니까? 안 나요? 나죠. 그래서 웬묘 그래서 바로 파서 버릴 수 있어? 나 같으면 버려볼 것 같은데.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 토지 소유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뭘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뭐 할 수 있다? 개장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개장은 신고했잖아요. 개장은 신고했는데 소유자가 나무 분묘를 옮길 때는 허가요. 허가를 받아서 개장할 수가 있다. 그럼 그 절차가 있어 없어요?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야 돼. 모르면 공고를 해야 돼. 신문이나 이런 데. 이해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을은 토지 소유자에게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 토지 사용권 이걸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분묘 기지권에서는 승낙 없이 써도 몇 년간? 20년. 평원 공연하게 분묘를 전면 시효 취득이 인정되죠. 근데 장사법 이후에는 시효 취득이 돼야 안 됩니다. 안 돼. 왜?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토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장사법 이후에는 안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개략적인 내용은 다 정리가 됐어요. 문제 풀면서 부족한 것은 또 보완을 할게요. 자, 그 26번 문제.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술이다 옳지 못한 걸 골라라. 이렇게 표현했죠. 자,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묘지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립묘지 이런 것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개인묘지란 일기분묘 맞고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했던 자와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것까지도 개인묘지로 봐. 자, 내가 이 뒷지문 잡기에서 푼 거예요.
일기 분묘도 개인 묘지고 또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했던 자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것까지도 뭘로 본다? 개인 묘지로 본다는 거.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장사법에 연고자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고 있죠? 그럼 연고자가 누구냐? 순서가 어떻게 되냐? 한번 적어볼게요. 자, 되게 쉬워. 연고자 순서가 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자, 1순위가 누구요? 배우자입니다. 2순위가 네, 자식이 먼저죠? 자녀입니다. 3순위가 부모가 돼요. 근데 그 지문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뭐하고 바뀌었어요? 자녀하고 부모 바뀌었죠? 2순위가 부모, 3순위가 자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자식이 먼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순서가 그래. 배우자, 자녀, 부모. 그리고 이제 4순위가 자녀 외 직계 비속입니다. 직계 비속이 뭐예요? 여기서 보면. 네? 자녀 외 직계 비속. 손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거. 이해가 되세요? 증손자, 뭐 이렇게 쭉 밑으로 간 걸 직계 비속이라 그래. 그 다음에 5순위가 부모 외 직계 전속. 위로 올라간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 자, 직계 전속. 그리고 6순위가 이제 뭐예요? 형제자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뭐 순서가 뭐 연고자 순서인데, 연고자. 우리가 연고자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잖아요. 배우자, 자녀, 부모. 이해되세요? 자녀 외 직계 비속, 부모 외 직계 존속, 형제자매.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해되셨어요? 자, 이거 머릿속에 다 들어왔어요? 안 들어와? 예, 좋았어요. 그러면 벽에다가 한 3번만 받아봐. 그러면 들어올 수 있어요. 아주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기준으로 해서 자식, 자녀가 먼저겠죠? 부모, 자녀 외 직계 비속, 부모 외 직계 전속, 그 다음에 형제자매 이렇게 들어간다고. 연고자.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3번은 틀려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4번 봉안시설 중 봉안묘 높이는 70cm, 봉안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 맞았어요? 예. 그 다음에 가족, 종중, 법인 신고라 그랬어요. 허가. 허가 또 말 맞잖아요. 저 가족, 종중, 법인은 허가요. 면적이 넓으니까 허가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그냥 외우면 잊어먹으니까 이건 허가 맞습니다. 맞죠? 예. 자, 그래서 이제 3번의 정답. 자, TP에 넘기세요. 27번 문제. 자, 다음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묘지의 설치 면적하고 일기당 점유 면적 바르게 연결하지 못한 걸 골라라. 자, 개인 묘지는 10, 30이요? 30, 30. 여기 나왔잖아요. 30, 30. 됐죠? 설치 면적도 30, 점유 면적도 30. 1번 틀렸네. 10이 틀렸고. 가족 묘지는 110 맞아요? 여기 100이고 이건 10 맞죠? 종중은 1000이고 10. 법인은 10만이고 10. 공설 묘지는 설치 기준 면적은 규정이 없어요. 점유 면적 얼마? 10. 합장했을 때만 15. 그래서 이제 1번이 틀렸어요. 자, 이것은 면적. 자, 28번. 개공이 자, 사설묘지 분묘와 관련 있는 토지관에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이렇게 나왔는데 개인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정수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아요? 개인 묘지는 신고. 뭐 개인 묘지가 일일이 통지할 수는 없잖아요. 신고로 끝내야지. 1번 정답. 자, 개인 묘지를 설치한 경우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장사법 시행 후 또 아까 언제 시행한다 그랬어요? 1월 13일. 자, 소유자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설치기한 제한을 받는다. 자, 장사법 시행 이후에 설치된 것은 무조건 설치기한 제한 받아 안 받아? 몇 년? 30년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 설치된 묘들 있잖아요. 2001년 이전에 그건 기간 제한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산에 70년, 80년 써놔도 관계가 없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시행 이후에. 그 다음에 분묘 소유자가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 시효 취득한 거, 지료를 지급합니까? 안 합니다.
자, 개인 가족 묘지는 도, 철, 하, 예, 200. 맞아요? 20호 이상 인가, 학교, 공중. 이건 300. 맞습니다. 그래서 28번은 몇 번 정답? 1번. 되게 쉽죠?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3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에 틀린 걸 골라라. 종중 법인 묘지는 도, 철, 하, 예. 500이요? 300. 이것은 20호 이상이 500. 자, 공설 묘지 및 사설 묘지에 설치된 분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맞았습니까? 네. 맞고. 자,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종료된 1년 이내 시설물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보호한. 몇 년 이내? 1년. 맞고. 자, 도로법, 고속국도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접도구역 내 도로 주변입니다. 묘지를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안 된다고 했어요? 시끄러워서. 누가 시끄러워서? 귀신이 아니 좋았어요. 요즘은 밤낮으로 차가 다니니까 잠을 못 자. 네, 접도구역 안 돼. 그럼 수변구역은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안 돼요. 거기 뭐 설치 안 돼? 왜 안 돼? 총 맞아 죽을 거. 한 번 죽은 것도 서러운데 또 죽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안 돼.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는? 주거지역 내 묘지 설치할 수 있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상업지역은? 안 돼요. 공업지역은? 안 돼요. 안 됩니다. 거기나 다 안 돼. 녹지지역은? 돼요. 그죠? 녹지지역은 둘로 나눠져. 설치가 제한된 지역은 안 되고, 그 외 지역은 가능합니다. 주상공업지역은 안 되고, 녹지지역은 나눠진다는 거. 됐어요? 자, 하여튼, 4번은 맞는 표현이고, 종중, 문중 묘지는 천. 초과할 수 없다. 맞아요? 네. 여기 있잖아요. 천. 천 맞죠? 네. 자, 32번. 자, 개공이 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임야를 취득하려는 매수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설명하는 게 틀린 것을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개업공인 중개사는 임야를 취득하려는 매수 의뢰인에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녹지적 등 묘지, 화장장, 낙골시설 설치가 제한된 지역은 묘지를 설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말했죠? 네. 자, 녹지지역은 둘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네. 제한된 지역은 안 되고 그 외 지역은 가능합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2번. 개업공인 중개사는 임야를 취득하려는 매수 의뢰인에게 설치 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이라고 설명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가족묘지에 설치된 분묘 1기당 점유 면적 1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으며, 맞아요? 네. 1기당을 물었으니까. 네. 합장은 15. 맞습니까? 네. 맞고. 자, 분묘 설치기간은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그 기간을 5년 이상 30년 미만 기간 내 연장 기간. 단축 가능하죠? 네. 원래 기간을 단축한 게 아니라 무슨 기간? 연장 기간. 그 다음에 타인 토지 등의 승낙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했어. 연고자는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습니다. 보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토지 사용권도 주장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렸고. 자, 33번. 33번은 뭐 묘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종합 문제예요. 종합 문제. 복합 문제인데 실무 관련 복합 문제입니다. 틀린 것으로 짝지어진 것을. 이렇게 물었죠. 기억.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안의 일기, 당해 분묘, 상석, 비석 등 시설물 설치구역 면적은 10, 합장은 15,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맞는 말이죠? 네. 맞고. 자, 경매의 경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해야만이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왜? 유치권은 인수되는 권리요, 소멸되는 권리? 인수되는 권리.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무조건 인수가 돼요. 그러니까 경락인이, 그죠? 그 변제하지 않으면 물건을 되찾을 수 없겠죠? 네. 유치권자는 가만 점유만 하고 있으면 돼. 그럼 알아서 돈 갖다 줄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자, 판례에 의하면 건물 소유로 인하여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그렇게 표현했죠? 네. 경매에 의해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자,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 조건 하에서 경매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 취득과 함께
이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이 됩니다. 맞았어요? 네. 맞습니다. 자, 뭐가 건물 대장이 건물주로 등기돼 있어?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권리자로 간주돼? 아니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뭐가 건물 대장의 건물주로 등재됐다고 해서 소유권을 갖는다는 규정도 없고 간주도 안 되고 추정도 안 됩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판례. 이해되세요? 예. 이건 행정 편의상 뭐가 건물 대장을 관리를 하는 거고 소유자로 추정되는 효력은 없다는 거예요. 판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음이 뭐냐면 기타 개별법상 거래 규제예요. 전통사찰 보존법인데 자, 전통사찰 주지가 사찰에 부속하는 부동산을 대여 양도한 경우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 승인서를 받으면 된다. 이 지문 맞아요? 승인서도 받아야 되지만 대여할 때는 누구 허가? 시도지사 허가. 자, 해설에 나와 있지만 거기다 적어보세요. 대여는 누구 허가? 시도지사 허가. 양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 다시 대여는 누구 허가? 시도지사 허가. 양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 그러면 왜 이걸 공부를 해요 우리가? 사무소, 중개사무소 내놓고 있으면 사찰 재산이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중개할 때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필요하죠. 양도할 때는 문화체육관광장 허가 가능성 타진해봐야 되고 대여할 때는 누구 허가? 시도지사 허가. 그걸 허가를 못 내리면 거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개별법상 거래 규제 우리가 이제 주로 농지법, 토지거래 해가지고 이런 것만 배우지만 이해됐어요? 네, 이것도 알고 있는 게 좋아 안 좋아? 좋아요. 그래서 이제 틀린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니으라고 뭐다? 미. 몇 번이 정답? 3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건 조사할 때 권리관계까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권리관계 하니까 1시간 끝났네. 금요기지권하고 장사권.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한 걸 기념해서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 2시 같습니다.